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8월 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7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로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죽어갔는데요. 결코 다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핵무기지만 오히려 각국은 핵무기를 늘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민사회 단체 46곳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와 핵발전소 폐기를 외쳤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 히로시마 원폭 투하 77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를 하루 앞두고 46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국내에서만 46개 단체이지만 사실 이제 한일 공동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십 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 원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서 5개 종교계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 그리고 탈핵 시민행동, 또 미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등 국내에 이제 한 4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피폭 2세회 등 반전평화 단체들 20여 곳이 함께해서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7주년을 기념해서 한일 공동 탈핵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너무 오래된 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미 77년이나 됐는데 거의 좀 잊혀져 가고 있었던 사안일 수도 있는데 사실 또 2011년에 저희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나서 이게 이제 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한국과 일본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2013년부터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와 하늘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세계 어디도 사실 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핵으로 인한 재앙은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재앙에 그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일본 시민 모두가 함께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의 입장문을 내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원전 강국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일본도 후쿠시마 이후에 다 멈춰섰던 핵발전소들, 낡은 핵발전소를 다시 또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다가, 이제 내년이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거의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좀 규탄을 목소리를 좀 내면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작년 1월자로 이제 발효가 됐는데 한국과 일본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자, 히로시마 원폭 투하 77주년을 맞아서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기에 지난 1969년에 유엔 총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핵무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발 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핵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실감하게 됐죠. 그렇지만 1960년 초까지도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경쟁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더 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6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고 70년부터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한 191개 나라가 가입을 하고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차라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어서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많이 있어요. 이 조약이 사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입했다 탈퇴를 하고 핵무기 개발로 돌아서도 규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을 해서 핵 보유국이 됐고
이 협약을 맺을 당시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5개 나라 외에는 핵무기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현재 9개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2만여 개 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제 핵탄두가 지금 한 13,000여 개 정도로 줄었어요. 숫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이제 기술의 개발 때문에 그 폭발의 위력들이 더 커져서 당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한 15킬로톤 정도였다면 지금은 그 파괴력이 200배 이상 늘어난 한 100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위협은 오히려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핵무기 보유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의 논리는 자국 방어용이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강대국들 일부가들이 이제 독점하고 있으니까 작은 나라들도 가지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또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강대국들의 핵무기 위협에 무방비로 있을 수는 없다. 최소한의 자구책은 가져야 한다. 라는 이제 어떤 저항의 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핵무기로 막겠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전 지구를 오염시키고 모두를 피폭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모두의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는 평화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 공통된 인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되게 불평등하게 체결이 됐어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유지를 하고 새롭게 핵을 개발하겠다,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아예 없애겠다라는 약속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부터 우선 어떻게 군비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자료 공개하고 그리고 군비를 좀 축소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지구촌의 약속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경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국들부터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모습, 모범을 보여달라 하는 말씀이고 또 약소국들도 방어라는 그 이유로 이제 무기를 증강시키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이 부분도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당연히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무기인데 한편으로는 또 핵발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와 핵발전은 좀 다른 거죠? 네,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체결할 때도 세 번째 조항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허용한다라고 같이 약속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되게 모순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이용하든 평화적으로 이용하든 기술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 플라토늄으로 변환시키는 핵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요. 핵발전도 마찬가지로 천연 우라늄을 원시분리 농축을 통해서 비율을 바꿔서 원료로 만드는 거거든요. 핵연료로. 예.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 자체를 핵연료 또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로 만드는데 단지 그 비율의 차이일 뿐이에요. 기술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핵발전으로 이용을 하다가도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발전 위해서는 5% 미만으로 농축을 한다. 그런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농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네. 자, 이렇게 핵무기와 핵발전의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니까 이 둘 다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탈원전으로 가는 세계적인 그런 추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에너지 수급 문제로 다시 핵발전이 그 부각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에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온불교는, 지금 10년째 매주 월요일 영광에서 생명평화 탈핵 순례 진행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 탈핵 순례 소식을 전하는 탈핵 순례 레터를 만들어서 저희 회원들과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레터에 의하면 전 세계 208개 나라 중에서 핵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33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총 44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67% 이상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낡은 핵발전소입니다. 평균 가동 연수가 31.4년이에요. 그 얘기는 핵발전을 새로 짓는 것이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올해까지 보면 이미 폐쇄된 핵발전소는 199개에 달합니다. 새로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52개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핵발전소가 늘고 있다,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냥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보통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프랑스는 유럽에 전력을 수출하는 나라로도 그래서 유럽 전체의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프랑스 원전이 점점 노후화돼서 핵발전소는 노후화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안전을 위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운행을 중단하고 정기 점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이 피로도에 따른 그 압력 용기가 손상이 되거나 해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특히 또 요즘 같은 가뭄이나 폭염, 태풍 이런 기후 재난의 상황에서 냉각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서 올여름 유럽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의 핵발전소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는 전력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우리나라의 핵발전 기술이 뛰어나니까 원전을 더 짓게끔 수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이 핵발전 그 사용을 좀 강화하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자력은 이미 양쪽에 다 쓰일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자체도 엄청난 위험 덩어리입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체르노빌 핵사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저희가 안전을 우선해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핵발전 안전위제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라라는 이야기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습니다. 저희 월성에서는 계속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배수의 피해 문제도 얘기 드렸죠. 냉각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문제도 얘기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미 지진대 위에 있는 핵발전소가 너무 많아서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만 봐도 굳이 핵무기가 아니라 핵발전소가 전쟁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그 자체가 그 주변을 모두 다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방사능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냥 잠재된 무기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핵발전소 이미 24개로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이어서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그 밀집도를 보면 인구 1인당 핵발전소 개수가 프랑스에 이어서 2위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포화 상태거든요. 우리 땅 어디에 핵발전소를 더 지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핵발전소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핵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그 고준위 핵쓰레기들을 처리해야 하는 핵 폐기장 문제잖아요. 네. 이미 저희가 10년 안에 핵발전소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핵쓰레기장이 모두 다 포화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도 지금 쓰레기를 보관할 폐기장을 지을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정하겠다라는 것인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60년까지 탈원전을 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이 탈원전 계획은 완전히 폐기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런 탈원전 탈핵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지속한다 폐기한다 한 나라의 한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원전을 줄여가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공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거기에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넘어서 핵무기 금지 조약, 거기에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혼자 이것을 계속 고집하겠다?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핵발전소가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한정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 채굴을 해서 이것을 원료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매장량은 잘해야 50년에서 6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것을 더 농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핵발전소를 계속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가동을 하면서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도 못했는데 더 짓겠다라고 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는 탈핵이라고 하는 그 흐름들 속에서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면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정말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핵발전이 폐기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과 앞으로의 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핵발전을 계속해서 짓고 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좌고우면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종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가치, 상생, 평화, 공생, 그리고 순환 자연화는 지속 가능한, 우리 생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러한 기준 하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알리고 깨우치도록 그리고 견인해내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에너지 건전성 평화 종합 순위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69위. 또 환경피해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서 지속 가능한가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82로 세계 꼴찌 수준의 에너지 건전성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들을 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원을 찾고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순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고 보여주는 역할 또한 종교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불교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종교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당 기관에서 달성해 보이겠다
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아마 종교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사회에 메시지를 준다면 조금 그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탈원전을 외치는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이런 그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